야, 거기 직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김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명품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분노의 화살은 계산대에서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던 젊은 여직원을 향하고 있었어요. 52살의 김미경은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대우건설 영업부장인 남편 덕분에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매월 서울까지 쇼핑을 오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거든요. 김미경은 평소 백화점 직원들을 자신보다 한참 아래로 여겼습니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에게는 더욱 고압적으로 행동했어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고 왔는데 계산대에 있던 직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직원이 다른 고객에게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인지 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당신 몇 살이야? 고작 20대. 후반 애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눈을 흘기고 있어? 김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 젊은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에게는 모든 것이 기분 나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도 자신보다 젊고 예쁜 여성들을 볼 때마다 불쾌감을 느끼곤 했거든요.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은 바로 최서윤이었습니다. 28살의 서윤은 신세계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일반 직원으로 백화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쳤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현장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무례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나요? 서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김미경은 그런 정중한 태도마저 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고작 백화점 직원 주제에 손님한테 따질 생각을 하는 거야? 김미경의 갑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손님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몇 년 동안 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명품관 전체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정중한 사과였지만 김미경에게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도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과로 끝날 일이야?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이 백화점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김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명품관 전체가 그녀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워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지만 김미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부장 사모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이런 갑질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 그녀의 남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김미경이 갑질하고 있는 젊은 직원은 다름 아닌 최서윤이었습니다. 28살의 서윤은 신세계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현재는 일반 직원으로서 백화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인 최 회장이 진정한 경영자가 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며 직접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윤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평범한 신입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서윤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쳤지만 실제 현장 경험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직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진짜 현장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서윤의 정중하고 차분한 성격 때문에 고객들과 마찰이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고객님, 혹시 어떤 상품을 찾고 계신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서윤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미경은 이런 태도가 더욱 기분 나빠 보였습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찾는지도 모르겠다는 뜻이야? 김미경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고작 몇 달 된 신입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사실 김미경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서윤은 정말로 석 달 전에 시작한 신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신입이 바로 이 백화점을 소유한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녀는 평소 겸손한 성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그런 사과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미숙하다고? 그럼 왜 이런 중요한 명품관에서 일 시키는 거야? 관리자는 뭐 하고 있어? 이때 옆에서 업무를 보던 선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고객님,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김미경은 그 직원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신입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고객 응대 매뉴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돈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김미경의 갑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 1년에 몇 천만 원은 쓴다고.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다른 매장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김미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려운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중요한 배움이니까요. 고객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이해한다고? 당신이 뭘 이해한다는 거야? 김미경이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고작 월급쟁이 주제에 나를 이해한다니 웃기지도 않아.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감히 나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야? 주변 고객들이 김미경의 과도한 반응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서윤을 질책했습니다. 당신 같은 애들 때문에 이 백화점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매니저 불러와. 지금 당장 매니저 불러오라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김미경의 갑질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요즘 백화점은 아무나 직원으로 뽑는 것 같아요. 그녀는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죠. 주변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만 김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학력이 어떻게 돼요? 고졸이에요? 김미경이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명문대학교와 해외 명문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객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죠. 개인적인 사항이라고요? 고객인 내가 묻는데 대답 못하겠다는 거예요? 김미경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고졸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고객 응대도 이 모양인 거고. 김미경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런 직원 때문에 우리가 불쾌한 쇼핑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으로 명품관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오히려 김미경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미경은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였어요. 서윤이 정리하고 있던 상품들을 손으로 뒤섞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 정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일해서 월급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진열되어 있던 비싼 액세서리들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김미경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객님,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고객이 김미경에게 말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오히려 그 고객에게도 화를 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 일에 왜 끼어들어요? 당신도 이런 서비스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상품들을 조용히 줍고 있었어요. 고가의 액세서리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김미경은 그런 서윤의 모습을 보고 더욱 우월감을 느꼈어요. 저렇게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걸 보세요. 정말 한심해요. 그래도 그 나이까지 먹고 저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불쌍하긴 하지만 당신 집안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이런 일 하세요? 김미경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모욕적이 되어갔습니다. 아,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거겠구나.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매니저 없어요? 이런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김미경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침내 매장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매니저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김미경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 직원이 고객인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대로 된 서비스 교육을 안 시키셨나요? 김미경이 매니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매니저는 서윤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침착한 모습과 김미경의 흥분한 모습을 보니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김미경은 계속해서 서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직원 때문에 이 백화점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세요. 이런 애한테 서비스 받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명품관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명품관 매니저인 박 실장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는데 서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 실장은 몇 달 전 신세계 그룹 임원회의에서 서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최 회장이 딸을 소개하며 앞으로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이니 현장 실습 기간 동안 특별히 신경 써서 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미경은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실장님, 잘 오셨어요. 이 직원이 저한테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고객인 제가 뭘 좀 물어봤더니 건방지게 대답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요. 박 실장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신세계 그룹 총수의 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박 실장을 알아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서윤의 뜻을 이해하고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죠. 고객님, 혹시 저희 직원이 불편을 드린 부분이 있으셨나요?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김미경이 득에양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당했다고요. 이런 신입을 왜 중요한 명품관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고객 응대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요. 박 실장은 김미경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더욱 당황했어요. 이때 백화점 고객지원팀장도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 역시 서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세계 그룹과 백화점 업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임원급 직원들은 대부분 서윤을 알고 있었거든요. 팀장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한 것이죠. 실장님,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실장은 눈빛으로 서윤을 가리키며 긴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팀장도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김미경은 임원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보세요. 이제야 제대로 된 분들이 오셨네요.
이 직원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면서 장사하실 생각이세요? 김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히 흘렀습니다. 그들은 김미경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주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앞으로 경영자가 되었을 때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 임원들 사이에 수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김미경도 어느 정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제가 잘못된 말을 했나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김미경의 목소리에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백화점은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이런 말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고객들도 불쾌하다고요. 이때 백화점 상층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팀장이 박 실장에게 급히 귓속말을 했어요. 박 실장도 긴급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백화점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신세계 그룹 관련 VIP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누군가 위층의 상황을 보고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보안팀에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박 실장이 김미경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오히려 화가 났어요. 뭘 정리해요? 상황은 뻔하잖아요. 이 직원이 저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정리할 게 있어요? 서윤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김미경의 행동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아버지로부터 권력은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김미경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들이 왜 이 직원 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고객인 제가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백화점의 다른 층에서도 소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백화점 전무이사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는 전무가 직접 온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전무는 멀리서부터 서윤을 알아보고 급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전무는 서윤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김미경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김미경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전무이사가 젊은 직원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주변 직원들도 전무의 등장에 놀라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전무가 직접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어요. 백화점 전무이사가 서윤에게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본 김미경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전무는 김미경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서윤님. 이런 불쾌한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무가 서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김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화점 전무가 젊은 여직원에게 존댓말을 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서윤님이라고요? 저 직원이 누구기에? 혹시 서윤님께서 누구시길래 전무님이 그렇게? 김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김미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경악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김미경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이분은 신세계그룹 최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그 순간 김미경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릴 뻔했어요.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김미경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방금까지 갑질하고 모독했던 상대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의 총수 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했어요. 현실일 리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객님께서도 악의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에게는 그 차분함이 더욱 무서웠어요. 진짜 큰일 날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미경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남편인 김 부장이 대우건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신세계그룹과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 진행 중인 대형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는 수백억 원 규모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최 회장의 귀에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경이 갑자기 서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오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제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미경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움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전무이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서윤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도 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김미경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미 너무 늦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미경의 남편인 김 부장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전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김미경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김 부장님, 사장님이 급히 찾으십니다.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목소리에도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장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어요. 평소 온화하던 사장의 표정이
얼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무언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김 부장, 자네 부인이 어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나? 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김 부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사장이 노트북을 돌려서 김 부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에서 벌어진 어제 일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촬영해서 회사 내부 메신저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부장은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내가 젊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주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세계그룹 회장 딸한테 갑질했다고? 자네 부인이 정말 대단하군.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신세계그룹과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번 압구정 프로젝트만 수백억 원짜리인데, 그리고 내년에 시작될 롯데타워 인근 개발 사업도 있고. 김 부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대우건설의 최대 파트너 중 하나였어요. 만약 이 일로 관계가 틀어진다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사장이 책상을 내려쳤어요. 탁 하는 소리가 사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신세계그룹 쪽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있다고. 자네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했어. 김 부장은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미 늦었어. 자네는 오늘로 해고야. 그리고 다른 건설회사에서도 일하기 어려울 거야. 이런 일이 업계에 퍼지면 누가 자네를 쓰겠어? 신세계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김 부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온 김 부장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여보, 혹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 부장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쌌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소. 김 부장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김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한순간 오만함이 가족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김미경은 서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신세계그룹 본사까지 찾아가서 사과하려 했지만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막았거든요. 김미경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서윤은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김미경의 갑질도 결국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서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김 부장님을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 회장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느냐? 자업자득 아니냐?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김미경 씨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고 계실 거예요. 서윤의 요청으로 김 부장은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김미경도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죠.
백화점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후 김미경은 서윤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윤은 그 편지를 받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일로 모두가 배웠습니다. 서윤은 이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경영자가 되었을 때 직원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